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좀 담백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대한의 사담을 줄이고 담백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RSI 과열 지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거래량이 줄었어요. 조회수가 10,000조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15분 어제 1시간 15분 57초네요. 그것도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늘어나는 듯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조회수가 9,931회. 이 거래가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그러잖아요. 거래가 중요한 건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담백하게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확 줄 것 같습니다. 쌍봉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금담비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그 북한 여자입니다. 쑥스러워도 용기 내서 글을 올립니다. 매일 일하면서 영상을 듣는데 오늘 제 얘기가 나오길래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북토크의 많은 대선배님들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저에게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대표님과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주식으로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랬더니 좋아요가 30개에다가 댓글이 11개예요. 또 우리 누구시죠? 옹킴 님께서 또 라임을 맞춰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여자입니다. 담비님 이야기 듣다가 저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대표님의 순발력 덕에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좋은 순발력으로 귀한 걸 포착하시는 분이라 주식도 잘 하시는데요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앞에 두 자리를 좀 비워두라고 진행자한테 얘기했었는데 우리 금담비님 모셨는데 우리 북토크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모여서 북토크도 하고 이렇게 영상 보면서 댓글로도 소통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참 많은 행운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고 어쨌든 다음에 우리 금담비님은 제가 날을 한번 정해드릴게요. 날을 한번 정해드릴 테니까 여의도에 부추된장 드시러 한번 오세요. 저녁 때 오시면 부추된장 플러스 삼겹살, 삼겹살과 부추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변에 그 가족분들이든 함께 오셔도 되니까 제가 날을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 운이 없는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살짝 비관 중이었는데 최슬리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며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나. 그 포천에 보면 골프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대우에서 관리하는 골프장이었거든요. 그 또 보면 대우의 김우정 회장님이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리는 이름이었던가 뭐 조각상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면으로만 보면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아픈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픈 경험이. 우리 업계에 되게 까탈스러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갑을 관계에서 약간 갑자리에 계신 분이었는데 너무 이래 말도 그렇고 왜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하실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잃고 나신 이후로 좀 저렇게 변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가 뭐 친절한 사람이다, 안 친절한 사람이다. 댓글에서도 보면 굉장히 날선 그런 댓글들 항상 이렇게 좀 이 비아냥거리고 비판 일색의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나름의 또 뭔가 아픈 기억이 있고 할 건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그 아픔을 승화시킨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셋째 중에 둘째입니다. 셋째 중에 둘째인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면밀하게 옛날에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형제가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약간 월스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딸 아들이에요. 딸 아들의 둘째. 그러면 딸이었는데 둘째는 아무래도 뭐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셋째가 아들이네. 그러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첫째는 첫째라서 정말 첫정이 있는 거고, 둘째는 어떻게 보면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니네라는 약간 어떻게 실망을 안고 좀 태어난 느낌일 수가 있잖아요. 둘째도 딸이었을 경우에. 그러다가 셋째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또 사랑이 막내한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딸 아들의 둘째 분이 심리적으로 어릴 때 좀 힘들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거를 정말 잘 극복하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딸 아들의 둘째 딸이 굉장히 성격 좋은. 딸의 또 아들, 3녀의 일남 이랬을 경우에는 의외로 그 3번째 딸은 또 성격이 좋아요. 근데 요 2번째 딸이 집에서 약간 나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제 3형제 둘째거든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뭐 아들 둘이다 하면 목매달. 근데 표현을 해도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 3형제 둘째다 보니까 얼마나 저거 했겠습니까? 저 형님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가 약간 성찰을 한 거죠. 자기 성찰. 질풍노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을 못 드리는 흑역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씀 못 드리는 흑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어느 날 약간 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느 날 이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래 반항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어학연수 가서 그걸 느꼈다 했잖아요. 눈 마주치면 우리는 뭘 봐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이 하면서 지나가나 굿모닝 하고 근데 제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다 주변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 주워가지고 딱 갖다 주고 그런 친절한 모습에 제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녹아진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하면서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온갖 부정적 프레임으로 반항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이게 싹 바뀐 거죠. 예, 그게 바뀌고 저희 인턴 대학생 인턴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쇼티지, 그죠? 흔하지 않는 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그 쇼티지가 우리 투자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뭐든지.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부족하고 HBM 부족하고 삼형 불닭볶음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보면 다 부족한 거, 그죠? 쇼티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우리 인턴들한테 우리 스스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의 가치가 가격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가격은 뭐죠?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흔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대학을 진학할 때는 아무래도 서울대, 그렇죠? 아무래도 의사, 이렇게 우리가 되기 힘든 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희소한 사람이 되면 확실히 몸값이 높아지잖아요. 자,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열심히 지금도 무슨 자격증 예전에 CFA 공부할 때도 그렇고 CPA 공부할 때도 그렇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한량은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한다고 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하게 한번 인텐시파이하게 그 공부를 저도 벼락치기 한 15시간 이런 건 잘하는데 이게 컨시스턴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학업적으로 뭔가 큰 성취를 하려면 시험도 막 어려운 시험도 막 CFA, CPA 전부 다 뭐 그 오랜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정말 컨시스턴트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한량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시험 다 중간에 포기 그랬었는데 자 거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나의 탤런트를 나는 못 찾았네. 내가 직장을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는 나의 적성으로 이게 잘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저희 인턴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네들의 가치 다 요즘 애들 다 성공해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너의 몸값을 올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그 쉬운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 오셨나가 아니라 손님 오셨네 인사드리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물 갖다 드릴까요? 네. 요즘은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내가 왜 이런 거 하러 회사 들어왔어? 네, 이런 얘기가 벌써 된 지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에 이런 거 하러 왔어?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러 와서가 아니라 오셨어요? 하고 그러면 쟤는 참 나이에 비해서 참 친절하고 늘 표정이 밝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친절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쟤는 참 특이한 애다. 쟤는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보기 힘든 애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보고 그 가장 쉽게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거라는 거죠. 항상 인사할까 말까.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딱 탔어요. 서먹서먹하게 아니라 먼저 인사. 네, 어디서든 그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리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저분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길에서라도. 네, 그게 제가 미국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제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구금되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좀 화가 나기도 했는데 미국을 저렇게 강대하게 만든 거는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훌륭한 정치인 분도 계시는데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도로에서 세워져 있으면 그 뒤로 한 5대가 쭉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기 차가 고장났네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그 친절함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에서 있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 네, 그게 오히려 모든 학업 분야라든지 산업에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그런 컬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지금의 미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스스로 희소한 쇼티지한 사람을 만들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든 산악회를 가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 김성원 회장님의 그 강연이나 책에 보면 압구정동에 갤러리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의 주차장에 항상 인사를 잘하는 직원이 한 분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한 떼약볕이든 폭설이 내리든 항상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인사도 거의 이렇게 무슨 만화 캐릭터가 인사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예, 그분을 스카우트하려고 그 김성호 회장님이 우리 회사 올 마음 없나? 라고 물어봤더니 1년에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30번인가 한 300번인가 온대요.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 김성호 회장님 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기업체 오너분들이 야, 저 사람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주차장에서 인사 잘하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희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공의 첫걸음은 뭔가 나를 희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나이가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지나서 지금 여기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뭔가 시험을 한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채슬리도 저는 똑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희소한 회사가 돼야 되고 그 많은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는 트러스트잖아요. 그래서 대신증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앞에 크게 초록색에 큰데 믿을신 대신증권 돼 있거든요. 네, 큰 믿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금융하면 돈하면 좀 차가운데 채슬리는 케어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금융이 돼야 되겠다. 그게 정말 우리가 희소한 채슬리의 가치를 저는 끌어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자, 그래서 참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은혜이고 지나고 보면 세상사 세웅짐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슬리 굿즈는 양보하려고 퀴즈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축생축사인 제가 정답이 축구인 퀴즈에는 자동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축구하고 손 드신 그분이시군요. 조 차장님과 이세영 대리는 마치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같던데요. 그죠?
탤런트가 있습니다. 보면 인턴 총회이든 북콘서트이든 채슬리에서 주최하는 모든 자리는 투자 부분에서도 참 알차지만 동시에 마음도 따뜻해져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도 따스한 에너지를 듬뿍 얻고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영상 올라가면 나중에 추석 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더군다나 채슬리를 만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웃겨서 댓글당 22분쯤에 하도 오늘은 1시간에 끊겠다고 다짐하셔서 재생파 한번 터치 봤더니 1시간 15분 넘으심. 네. 근데 지금 21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오늘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긴 리딩방이 아니랍니다. 4년 열심히 전무님 따라다니며 공부하고 지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 돈을 잃지는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난 8월에 계약서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계로 할아버지는 재미, 의미, 돈을 모두 다 이루신 듯 합니다. 모닝브리프랑 웜의 신박 계속 들으면 이래서 채슬리가 시장을 이기는 운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턴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연간 30%, 50% 내겠다가 아니라 일단 시장부터 이기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코덱스 200, ETF 그냥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최근 10년 동안에는 S&P 500이 연 14%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연 14%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내 계좌 수익률이 연 14% 정도는 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수익이 안 났으면 그러면 스파이라든지 부라든지 그렇게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나는 시장을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인가 시장을 이기는 걸 목표로 해보셔야 됩니다. 시계로 할아버지 책을 읽다 보면 그분은 장기 투자도 하지만 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지라 초보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싶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주식 투자는 미래의 꽃피울, 미래의 꽃의 장기 투자가 답인지라 신용과 단타를 일삼았던 시계로 할아버지의 수익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패널 중에 저희 축구 후배 중에 온누리 공사랑의 하정우 닮은 축구 후배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독후감을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처음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게루 할아버지의 책을 읽다 보니까 시게루 할아버지도 신용을 쓰신다라는 걸 알게 됐고 맨날 레버리지 한다고 전무님이 혼내셨는데 그래도 내가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가량님 말씀처럼 제가 신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북콘스트에서 답을 드렸죠. 신용 3배짜리, 4배짜리 그거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파생이거든요. 파생을 제가 안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리한 칼이라고. 그래서 인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게 실력만 갖춘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과 실력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갖추지 못하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 예리한 칼이 나를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하정우 후배는 인격은 갖췄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격 좋아요. 테슬라 3배짜리 하다가 터지면 어떨 때는 축구 못 나옵니다. 아침에 테슬라가 좀 급락했다. 그러면 오늘 얘는 못 나오겠구나. 근데 좀 한 3.5%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축구할 때 나타나가지고 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머릿속으로는 저번에 많이 터졌을 건데 누적으로 보면 아직 손해일 건데 그런데도 밥 사겠다고. 인격은 됐는데 실력이, 근데 우리 인턴도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실력만 이제 갖추면 슈퍼게임이 될 거예요. 우리 제간행님 말씀대로처럼 초보자들은 신용하시면 안 되고, 근데 시계로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 전략, 루틴 중에 126 법칙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처음에 뭔가 이 회사 심상치 않은데 10% 먼저 사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괜찮냐면 20% 또 사고, 내 생각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나머지 중에 60%. 이런 법칙은 이게 단타 정타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투자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가파워님이 금요일에는 채슬리 와서 기업 분석 발표했고요. 토요일에는 또 북콘서트도 왔어요. 올 때 또 맛있는 쿠키나 이런 걸 또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발표도 잘하고, 너무 잘했어요. 기업 분석 영상 올라간 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멀리서 와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기가파움님도 제가 보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도전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3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계속 30대는 계속 이렇게 도전해야 돼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이다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도전. 자, 그러면 우리 웜의 신박을 듣고 계시는 우리 최민턴 분 중에 나는 50대니까 도전 안 해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젊다는 거, 나이가 들었다는 거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도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죠? 귀찮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귀찮고 이러면서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이다 하면 무조건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기가파워님은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지금도 선생님 하고 계시지만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박주원님이 16일 3시 반에 예약하셨네요. 어제 그러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되게 친했던 친구가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세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 누구 나 아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거 나 4층방 들어간 것 같은데 했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4층방이니까 조심하라고. 모든 4층방은 얼굴 대면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그죠? 저희 회사 오셔서 제가 일부러 다 처음 오시는 분들 다 만나 뵙고 인사 다 드렸잖아요. 채슬리라는 사무실을 왔는데도 박세익 전무가 진짜 있나 없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다 인사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드립니다. 계약서 보내고 우리 조차장이 다 전화로 통화하고, 그런 계약서 작업이나 이런 걸 다 하고 하는 거지, 비밀리에 이거는 비밀스럽게 하는 거니까 전부 다 거는 다 4층이니까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리딩방에 한번 잘못 발을 디뎠는데 곧바로 빠져나오려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황당함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사실 좀 고민하다가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말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되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계기였습니다. 네, 잘 빠져나오셨습니다. 시계로 할아버지의 그 생활 습관과 영민함을 무척 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를 많이 불러주셔서 꽃이 되는 줄, 제 이름이 이렇게 그윽한 느낌일 수 있게 멋진 낭송 감사드립니다 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실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황금맘님.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부럽습니다 하셨고, 우리 윤경미 님이 장성한 아들을 두셨군요. 레나정님께서 끝나고 나서 채밀턴 분들 몇 분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실컷 떨고 오셨군요. 레나정님을 제가 앞으로 모신 이유가 월간 전망할 때도 항상 참석하시고 뭐 질문이 오갈 때 보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심으로 우리 인턴 생활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한 말씀 해달라고 제가 마이크 패널 자리로 모셨는데 그 일어서서 당당하게 쫙 얘기하시는데 정말 잘 모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구 매니저의 ETF 강의를 보고 있는데 채슬리를 알게 된 건 매우 행운인 것 같아요. 조선주를 거의 초반에 담았다가 팔고 한참 오른 뒤 다시 담았는데 채슬리 영상 보며 공부했더라면 강한 믿음으로 끌고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성구 매니저처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네, 너무 신나게 열정적으로 기업 분석하고 막 하다가 몸살 나가지고 오늘은 못 나왔습니다. 네, 불을 켜고 하잖아요. 우리 성구 매니저 보면 성구가 인턴일 때 제가 딱 그 일하는 자세가 완전히 정말 그래 너 주식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기업 분석을 그때 시키는데 제주항공 우리 성구 매니저가 비행기 조종학과거든요. 그래서 조종학과라서 제주항공 이런 걸 잘 분석하나 보다 했더니 제주항공이면 제주항공, 전자면 전자, 반도체면 반도체, 원자력이면 원자력, 그죠? 조선이면 조선. 조선? 그래 내가 한번 분석해보지. 테슬라도 테슬라? 그래 내가 한번 분석해보지. 약간 최배달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최배달, 그죠? 너 황소야? 나 최배달이야. 이리 와 하면서 황소 뿔 잡고 막 나 최배달이 하면서 막. 송강호 씨가 그 넘버 3에서 넘버 2, 넘버 3, 넘버 3에서 그렇게 연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박성구 매니저 보면 딱 그런 식이래요. 최배달 같은. 이런 훌륭한 매니저가 또 채슬리에 와서 주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편지 보내가지고 찾아와 준 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죠? 네, 저희 팀 채슬리 자꾸 자랑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성구 매니저 같은 사람을 저희 회사에 인턴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anyone can cook이라고 했잖아요. 라따뚜이 anyone can cook.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열정을 갖고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 성구 매니저처럼 됩니다. 랩 수익률 좋았다 뭐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리딩방인 줄 알잖아요. 김만구님이나 이런 댓글 보면 그 사칭방에서 진짜 바람 잡는 수익이 나서 정말 감사해요 뭐 그런 느낌이 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뭐야 뭐 그런 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야근하고 댓글과 무슨 기사를 픽하시고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빠뜨릴 수가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정고점 돌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매물 폭탄이 터져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가족들 식사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다 보면 바로 옆에서 태우기도 하거든요. 빨리 해서 먹이고 싶은 마음, 채슬리 전무님이 1시간 넘어가는 시간도 채슬리 인턴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네, 매물 폭탄이 터져야 되군요. 네, 채슬리 인턴들의 이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어제 조회수에서 이탈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제는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중요한 댓글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디 경제 콘텐츠인데 듣다 보면 개그 콘서트 아니 마음을 단단히 하는 치유의 그런 행복이 꼽히는 동사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임계약권과 퇴직연금 종목 선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서. 일임계약은 주식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섹터 ETF를 사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자금이 좀 자꾸 커지다 보면 섹터 ETF를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조선이 너무 좋은데 하면 조선 섹터 일단 사고, 거기서 정말 엣지 있는 종목, 야, 이거 더 사면 그 ETF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따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일임은 그렇게 하는데 퇴직연금이나 여기는 ETF나 펀드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종목 선정은 ETF로 한정되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는 끊고 신문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으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재발등 찍는 미국,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지연 때는 조지아 경제 타격. 미국 당국의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향후 공장 완공 가동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조지아주 경제에도 직격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발 특수를 누렸던 이 조지아주 경제가 성장 둔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에서 인용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플러 지역 인구는 2020년에서 24년 사이에 22%나 늘어나서 약 3만 1,000명으로 급증을 했네요. 3만 1,00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과천 인구가 20년 전에 7만 명 좀 넘었었는데 요즘은 아마 재건축도 되고 했으니까 한 8만 될 것 같긴 한데요. 플러는 합정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기업과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군요. 단적으로 기존 한 곳에 불과했던 한국 식당도 6곳으로 늘었고요. 대형마트인 코스코에는 김과 김치, 만두 제품이 전열되기 시작했으며 새 주택도 수십 채씩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 대대적인 공장 건설 현장 급습 사태로 이런 새로운 풍경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플러처럼 새로운 한인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에서 특히 대규모 투자 유입이 이끄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앞서 팻 윌슨 조지아주 장관은 경제개발부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약 100개의 한국 소유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기준 17,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경제 효과를 평가했는데 이 윌슨 장관은 한국과의 거래는 175억 달러 이상으로 조지아주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면서 한국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조지아주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적인 표적 습격에 놀란 미국 시민권자이자 이 지역 목사인 김호성 씨는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말을 했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사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그런데 지지는커녕 오히려 밀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많은 교민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조지아주가 환영했던 한인 공동체가 한순간의 불안과 긴장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인도 개미 투자자 1억 명 넘어 주가 20년간 S&P의 1.5배가 올랐다. 내용 일단 먼저 좀 읽어볼게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시시 쿠마르 차우한 인도증권거래소 CEO는 9일 세계 지식포럼에 참석해서 투자처로서 인도의 매력을 주제로 발표를 이번에 하시군요. 인도에 투자하세요. 지난 20년간 인도 증시의 연평균 상승률은 미국 S&P 500 지수의 1.5배가 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S&P 500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야, 인도 증시의 평균 상승률이 1.5배가 넘는답니다. S&P 500에. 네, 이 아시시쿠마르 차우한 CEO는 인도 증시가 지난 20년간 연평균 12.6% 오른 반면에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8% 상승했다. 네, 요거는 시점을 어디로 자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2004년, 5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2001년, 2002년 닷컴 버블 때문에 미국이 3년 연속 음봉이 나오죠. 음봉이 나오고 2003, 4, 5 반등이 들어가다가 2006년, 7년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2008년도에 지수가 50% 가까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그 기간에서 2009년, 10년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요. 예, 그런 거 감안해보면 닷컴 버블 이후 그 다음에 금융위기 시기가 아마 포함이 되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8% 나왔을 겁니다. 최근 10년 S&P 500의 수익률은 거의 14%가 넘죠. 연평균. 자, 인도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선진국, 신흥국 증시는 물론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 차우한 CEO 얘기고 그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니프티 50입니다. 니프티 50는 NSE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큰 5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차우한 CEO가 첫손에 꼽은 인도 증시의 강점은 다른 개발도상국 대비해서 성숙한 자본시장이라는 점. 그는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달러 수준인 국가 중에서 인도만큼의 규모와 깊이를 가진 자본시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시총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지금 네 번째로 큰 주식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인도 현지 투자자 수는 1억 1,800만 명에 달하고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름이 세비네요. 세비. 중복 계좌를 제거하고 집계한 실질 투자자 수가 1억 1,800만 명이 되군요. 인도 투자자는 최근 5년간 4배나 늘었고
현재 인도 증시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18.5%로 외국인을 웃돌고 있고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부동산과 금을 투자 수단으로 선호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금융자산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9월 9일 주요 세션 일정해가지고 지금 매일경제에서 이 세계지식 포럼을 하고 있다고 그죠? 네, 제26회 세계지식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시는군요. 기회의 땅 인도가 뜬다. 요거다 그죠? 인도 증시는 관세 전쟁 등 글로벌 충격 속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 직전 1년간 인도 투자자들이 720억 달러, 약 10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보완했다는 게 그의 얘기고, 인도 증시는 IPO 규모와 자금 유입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난해 IPO 268건을 통해서 자금 195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159억 달러,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88억 달러를 조달한 것에 비하면 큰 규모이네요. 차오원 CEO는 내수 중심의 탄탄한 경제 구조가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 젊은 인구 구조 등이 소비재 산업의 튼튼한 수요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비재 산업 중에서도 차오원 CEO가 지목한 유망 분야는 자동차인데 그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인도 증시에서 IPO를 통해서 33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고 인도를 주요 생산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난 10년간 인도 중산층의 자동차 보유율이 2.5배 증가를 했답니다. 고가 차량 선호도가 뚜렷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오원 CEO는 지난해 현대차의 IPO는 인도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면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거대하고 성장 중인 인도의 혜택을 톡톡히 본 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는 위험 요인인데 8월 27일부터 인도에서 생산한 미국 수출품에는 총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위기 국면에서 인도 정부가 경제 구조를 개선한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큰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가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그 대신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인도 관련 상장지수 펀드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기업의 ADR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강황맨 오셔가지고 인도 증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인도 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황맨 검색하셔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치폴레. 미국 Z세대 최애 식당인 치폴레. 아시아 최초 한국 시장 상륙. 그래요? 치폴레 이렇게 로고가 생겼습니다. 요 가운데 얄라피노 고추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미국 G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2위에 올랐던 미국 멕시칸 프랜차이즈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는군요. SPC 그룹 오너가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이 이끄는 쉑쉑 운영사 빅바이트 컴퍼니가 한국 상륙을 주대합니다. 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 그룹은 치폴레 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또는 합작법인 형태로 치폴레를 도입한 뒤에 내년 상반기에 서울 주요 상권에 1호점을 개장하는데요. 이어 반응에 따라서 전국 주요 도시로 확장과 배달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PC 그룹은 이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이 치폴레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치폴레 미국에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 치폴레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된 멕시칸 패스트푸드인데 멕시칸 음식 하면 요 브리또, 그죠? 그 다음에 타코, 볼, 샐러드,
캐사디아를 팔면서 주문자가 주 재료와 토핑을 고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파이퍼 샌들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국 10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1위는 뭐죠? 맥도날드? 맥도날드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10대들이 선호한 아닌가? 미국에서 유학한 한국 학생들이 치폴레 아리를 토로할 만큼 유학생에게는 그리운 존재로 꼽힙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치폴레 한국 진출이 성사가 되면 이는 치폴레야 아시아 첫 매장이 되는데, 치폴레가 한국을 아시아 첫 진출 거점으로 낙점한 것은 SPC 그룹의 유통 운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치폴레는 현재 전 세계에서 3,8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군요. 미국에서만 3,770개. 뭐예요? 전 세계 3,800개라 했는데 미국만 3,770개군요. 자, 이 중 13.3%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506곳. 그리고 영국에 20개, 프랑스에는 6개, 독일에는 2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SPC가 치폴레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는 건 그 최근에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치폴레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치폴레는 모든 메뉴에 유기농과 글루텐 프리, 밀가루 성분이 없는 글루텐 프리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밀가루 순환 시대군요. 밀가루 맛있는데, 그죠? 자, 저희 아들이 코로나 때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했더니 이 치폴레를 그렇게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폴레가 뭐지 했더니 이 멕시칸 푸드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유학할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4불 50. 엑스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XX 라지 사이즈. 하여튼 제일 큰 거 시켜가지고요. 제일 큰 거 시키면 정말 세수대야 같은 데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스프링 롤. 네, 스프링 롤 시켜서 또 뭘 하나 더 시켰었는데, 네, 그때 종업원이 누가 또 오냐고. 그래서 아니, 나 혼자 먹는다. 몇 번이나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게 이 브리또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콘스트에 왔었던 공사랑의 하정우, 네, 그 선수가 와가지고 요 여의도에 멕시칸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브리또를 오랜만에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팥이라든지 콩 들어가고 야채 좀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소고기냐 안에 치킨이냐 이 고기로 골라가지고, 그죠? 그 무슨 소스죠? 크림 소스랑 뭐 몇 가지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지금 브리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짐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코인모어는 미국 기업 주가 과열주의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좀 중요한 뉴스이거든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 DAT,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시장가치, 시가총액을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인 MNAV가 대거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DAT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 등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 증권 시장을 이끄는 핵심 테마 중 하나인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이 DAT의 주식을 사고 DAT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매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왔고요. 다만 최근 DAT 기업들이 우죽순 등장하면서 후발주자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하면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DAT 기업의 시가총액과 보유 가상자산 가치를 토대로 이 MNAV를 집계해 보니까 DAT의 원조인 이 스트래티지는 지금 1.35로 양호한 수치를 유지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1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자산의 가치가 1조인데 스트래티지는 시가총액이 1조 3,500억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1,000억인데 뭐 900억, 800억 시가총액이 아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보다도 왜 이렇게 밑돌면서 시가총액이 거래되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상장사 비트코인 보유량 2위와 3위인 마라홀딩스, 21캐피탈 등은 각각 0.96과 0.54 밖에 안 되네요. 이더리움 보유 1, 2위 기업인 비트마인과 샤플링크, 솔라나 보유 1위 기업인 디파이 디벨롭먼트 모두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을 NAV로 나눈 비율인 MNAV는 시장이 기업을 보는 가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MNAV가 1보다 크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간 PBR 개념이다. 그죠? 시가총액과 순자산 비율인 PBR 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순자산이 코인으로 이루어진 DAT 기업은 MNAV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는데 따라서 DAT 기업은 기업 시가총액을 기업의 디지털 자산 보유량으로 나눈 값이 이 MNAV이고요. 1배 이상일 때는 시장이 가상자산을 직접 사는 것보다 기업의 운용 능력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뜻이고 1보다 큰 DAT 기업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디지털 자산을 매입해서 주당 코인 보유량을 늘릴 여력이 있습니다. DAT 기업들은 MNAV가 급락한 거는 DAT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초기 급등한 이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비트마인이 대표적이고요. 비트마인은 지난 6월 이더리움 재무전략 발표 이후에 주가가 최대 30배 올랐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69% 급락했네요. 네, 만 원이 지금 3,000원가 있으면 야 69%니까 그죠? 3,000원이 살짝 안 되는데 아니네요. 69% 하락을 했으니까 3,100원이라고 보면 1,000원이 만원 되면서 10배 먹었다가 그 만원이 다시 3,000원이 됐으니까 10배 먹었던 수익이 이제 2배, 3배로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DAT 기업이 오히려 시장 급락의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환사채 우선주 등을 발행해서 디지털 자산을 매입한 경우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보유 디지털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DAT발 수급에 기대어 온 것도 문제인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DAT 기업들이 MNAV 유지 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DAT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형성한 건 상장사인 DAT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규제 친화적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아지만 이 같은 장점을 희석한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초기 형태다. 그죠? 우리 회사는 그냥 있는 돈으로 가상자산을 삽니다 해가지고 이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에 이렇게 잔뜩 모아놓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면 되니까요. 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보다는 1.3은 높은데 똑같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마라홀딩스 그 다음에 21캐피탈하고는 영 차이가 나죠. 이게 이 시장이 뭔가가 좀 이상한 게 똑같이 가상화폐 자산만 보유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숏하고 21캐피탈을 롱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걸 사주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ETF가 또 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내년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2년 차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가상자산 가격도 많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년이 좀 걱정이네요. 이게 레버리지 포지션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떨어질 때도 이 도미노처럼 막 무너지거든요. 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몇 가지 우려를 해놨잖아요. 그죠? DAT 기업이 오히려 시장 급락의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9월엔 외국인 컴백, 박스피 탈출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초에 다시 순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월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5월에 1조 2,300억, 6월에 2조 7천억, 요 두 개 합쳐서 4조였죠. 그리고 7월에 6조 2천억 하면서 10조 한 3천억 정도 매도했다가 8월에 1조 5천억 팔았어요. 팔면서 1.8%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너스 났었죠. 그리고 지금 9월 8일까지 벌써 1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뭘 사고 팔았는지도 나오는데요. 하이닉스, 일단 매수한 거,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일렉트릭. 매도는 하나오션, 네이버, 카카오페이, 한화엔진, KTNG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전처럼 조선방산 등 특정 테마 전체를 매입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선별 매수하는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끈 방산 분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는 달리 한화엔진하고 LG진엑소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조선도 현대일렉트릭과 현대중공업은 순매수했으나 현대미포랑 현대인프라코어는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주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경계감이 이어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최근 박스권에 갇히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종목은 투자자 눈높이가 높아진 탓에 호실적을 냈음에도 경계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올릭스를 필두로 파마리서치, 온코닉 테라피틱 등 제약 바이오 기업을 대거 순매수했네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지원 등 업황에 우호적인 대외적 요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JYP 엔터, 로보티즈, 에코프로, BM 등 최근 코스닥을 이끌었던 2차전지 엔터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미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인문학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 이민이 현재 미국의 출발점이다. 1600년대 초에 영국을 떠나온 상인과 청교도인들이 미국 동부에 정착하면서 미국 역사는 시작됐고, 경제적 이익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등진 이들은 미국 원주민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으면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이 비자나 입국 허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백인들은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데려왔고, 농업은 물론 탄광과 건설 현장에서 그들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들도 현재 개념으로 따져보자면 불법 입국자들이네요. 한마디로 미국은 불법 이민자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들고 키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안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의 할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1885년 독일에서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16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이고 현재 미국 이민 기준이 적용된다면 입국 거부 대상이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신원만 확인이 되면 이민을 허락해 줄 정도로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미국의 정책에서 부를 쌓을 수 있었고 이런 부가 지금의 트럼프를 만들었다. 변방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포용력이었다. 미국이 백인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후 종교, 인종, 성 등의 차별 철폐를 수정헌법에 명시하면서 전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존중되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각국에서 인재가 몰려들었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로 중국은 중국의 인재들이 이끌지만 미국은 전 세계 인재가 이끄는 나라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미국 기업의 또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불법 이민이 불법보다 이민의 방점이 찍히는 이유인데 미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는 1,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많나요? 미국 노동력의 약 5%가 이들로 채워진답니다. 실제 미국에 살다 보면 흔치 않게 불법 체류자들을 목격을 하고 중남미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미국인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경제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역설적으로 이들의 범죄율은 미국 시민들보다도 낮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과 이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선거 전략에 활용을 했고요.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불법 이민자를 적으로 몰고 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그 불똥이 한국까지 튀었고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포성줄로 호송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비자의 목적과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혔고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은 미국에서 미국을 위해 일하는 동맹국의 근로자들이죠. 문제를 삼으려면 외교적 노력이 먼저인데 군사작전을 하듯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내친다면 미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포용의 가치도 내동댕이 치는 것이다. 트럼프의 무자비한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근본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구금된 근로자들은 곧 석방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세계를 옥죄는 기득권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미국의 가치를 믿고 존중했던 세계인들도 트럼프의 정책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없고 작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그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트럼프 정책의 결말이 비관적인 이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봤네요. 미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가 1,400만 명이고 미국 노동력의 5%가 이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3D 업종이라든지 뭐 다른 업종도 있지만 미국의 이 값싼 노동력을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추방을 한다고 하면 뭐 미국 기업의 마진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도 그닥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원맨 신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